이제까지 우리의 주식은 뭐였죠? 밥이었잖아요. 밥상을 뒤집어라. 당뇨라는 질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풍성한 식단이거든요. 이러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멀어지는 식단 구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연료로 쓰이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작동하는 기전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빠릿빠릿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문이 안 열리겠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머물게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어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혈당과 인슐린은 계속 올라가 있으나 세포는 배고프고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대사 이상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도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게 되겠죠. 이용하지 못한 포도당이 엉뚱한 데 가서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간에 쌓이거나 뱃살로 내장 지방에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한 대사 이상은 훨씬 더 악화되겠죠. 혈당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게 되고, 간에 기름이 쌓이니까 간 기능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상태까지 가서 최종 혈관 합병증, 결국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더 나이 들면 치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새로 나온 책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밥상을 뒤집어라. 이제까지 우리의 주식은 뭐였죠? 밥이었잖아요. 농경시대에는 주식이 맞아요. 농사 짓고 텃밭을 가꿔야 되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했던 시절에는 밥심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눌러서 새벽 배송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량이 거의 없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밥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닌 거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원은 줄이고 내 몸의 필수 영양소는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 필수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들이 주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채소와 단백질이 풍성한 식단이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질과 지방을 곁들인다면 그러면 건강식이 될 수 있겠죠. 뭘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원칙이 채소와 단백질이라면 그러면 뭐 샐러드도 좋겠고 나물 반찬도 좋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떤 게 있어요? 두부, 생선, 달걀, 해산물, 육류, 살코기, 이런 것들이 건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류와 지방 함량이 적은 그런 식단을 차린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식단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먹어야 건강해져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러한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사과가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럼 다른 과일은 다 제껴두고 하루 세 끼를 사과만 먹을 건가요? 어떤 게 건강한 식사 패턴일까요? 모든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한 식사 패턴이겠죠. 채소와 단백질을 강조했지만 채소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고 단백질도 종류가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이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겠죠.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뇨라는 질병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몸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과잉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과잉부하가 걸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혈당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 식습관을 가져야 과잉부하가 걸리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설탕, 흰 밀가루 같은 정제 가공 식품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이 내 신체 활동량보다 많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하루 3끼 식사에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차로 출퇴근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루 3끼를 다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은 과잉일 수 있고 때로는 혈당 조절 시스템에 과잉 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먹되 아침하고 점심에만 밥을 반 공기 정도 먹겠다. 식사를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밖에 나가서 10분 내지 20분 걷는 거. 그래서 올라간 혈당을 내 몸의 근육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것도 당 조절의 과잉 부하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도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씨앗이냐 토양이냐의 얘기를 했어요. 씨앗은 똑같아도 그 씨앗이 어느 토양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내 몸은 어떤 토양이냐가 중요할 텐데 과일이나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더라도 내 몸에서 적절하게 소화, 흡수, 대사 처리를 할 수 있는 몸이라면 뭐 굳이 빵이나 면을 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내 몸이라는 토양이 이미 조금 망가져 있어서 간에 기름이 껴있고 내 몸이 만성 염증 상태고 내장 지방이 있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이라면 밀가루 음식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 몸이라는 토양이 건강한 토양인지 그렇지 않은 토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 중에 대사 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요산, 공복 인슐린 이런 수치들이 우리 몸속의 대사 이상을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다 정상이면 그러면 건강한 토양인 거죠. 그런데 이런 수치들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대사 이상을 보이는 토양이 되겠죠. 굳이 이런 혈액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비해서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뭐 이러한 객관적인 소견도 내 몸의 대사 이상의 조기 신호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주관적으로 평소보다 피로를 좀 쉽게 느끼고 몸이 잘 붓고 예전보다 활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것도 뭔가 내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나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숫자에 좀 더 민감해져서 이런 수치들이 참고치를 벗어났을 때에는 빨리 치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새로 쓴 책의 내용이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또는 만성 염증 이런 대사 이상이 가지 않게끔 평생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단 말이에요. 마이 옵티멀 4주 리셋 프로그램 스위치 온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내가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했더니 이걸 치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살 빼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4주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뭐죠?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이게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에요. 저 10kg 빼야 되는데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전 그 체중으로는 못 갑니다. 내가 대사 이상이 생겼다면 그 대사 이상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예요. 치료의 최종 평가는 체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사 이상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몸, 건강한 토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꾸 체중에 집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식이요법하고 운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짜서 건강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자동차의 앞에 2바퀴예요. 그러면 앞에 2바퀴만 갖고 차가 갈 수 있어요? 뒷바퀴도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 2바퀴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 조절과 숙면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로 꽉 차 있고 내가 만성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몸이잖아요. 달달한 음식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다이어트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마음 근육도 좀 단련을 해서 스트레스에 조금 더 저항성을 갖는 몸, 이런 몸을 가져야 되겠죠. 숙면은 하루 이틀만이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각각 정해놔서 적어도 내가 하루 7시간 이상은 수면에 할애하겠다. 총체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먹는 것과 운동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이제 스위치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대사 이상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그 결과를 저에게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질문이, 자,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스위치 다이어트를 평생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게 이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라는 이 책 내용이거든요. 4주 동안 집중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대사 이상에서 벗어난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토양을 평생 유지하는 거는 관리예요. 타고난 토양도 관리 안 하면 망가집니다. 지금 현재 전당뇨이거나 아니면 당뇨가 걱정이 돼서 음식을 좀 조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당뇨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도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 숙면도 필요하다. 이런 총체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건강한 몸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